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한 번 이용에 10,000원이라는 높은 금액 때문에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운영사 측이 자회사에서 돈을 빌린 후 협약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해 수익을 챙기고 있다면서 통행료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거제 지역 시민들. 지난해 말부터 참여단체들이 돌아가며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거가대교 통행료가 비싸기 때문에 물류차나 관광객들에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1인 시위를 나서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거가대교 운영사인 GK 해상도로가 협약을 어겼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3년 경상남도는 재구조화를 위한 도의회 동의를 받으면서 비용 보전, SCS 방식으로 변경해 4% 금리대의 수익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GK 해상도로는 일부 차입금의 최고 가산금리만 4.01%, 전체 6%대 금리의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해당 채권자는 KB GK 해상도로 3호 특별자산 투자신탁 제2호, 바로 운용사인 GK 해상도로의 주인입니다. 더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 비용을 더 발생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지급된 이자만 2013년부터 5년 동안 1,114억 원. 게다가 운영사는 경상남도와 부산시로부터 비용을 보전받아 2017년 190억 원 수익을 냈습니다. 2017년 한 해에 190억 수익 내고 또 이자 비용으로 249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인하 여력이 많기 때문에 통행료 인하를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 협약 당사자인 경상남도는 담당자가 바뀌면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GK 해상도로는 차입 자금의 종류, 성격에 따라 금리가 차별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빚어진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경남개발공사가 지난해 여름 채용비리 의혹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경상남도 감사관실이 산하기관인 개발공사 직원들을 상대로 비위 제보를 받았는데요. 문제는 감사관실에서만 있어야 할 제보 내용이 경남개발공사가 그대로 확보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내부 고발 제보가 어떻게 유출됐을까요? 손원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상남도 감사관실에서 경남개발공사 모든 직원에게 보낸 질문서입니다. 채용 청탁이나 비위에 대해 듣거나 본 사실을 적도록 했습니다. 제보 내용은 감사관실 한 주무관의 이메일로 취합됐습니다. 그런데 비밀이 보장돼야 할 직원들의 답변서가 경남개발공사 내부에서 발견됐습니다. 직원들이 용기 내 작성한 내부 고발 제보가 문서 파일로 경남개발공사에 다시 들어간 겁니다. 내부 고발 제보에는 실제 경남개발공사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감사관실이 취합한 문서가 왜 피감기관에 가 있을까? 우선 감사관실이 문건을 유출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당시 감사관실에서 관련 답변서를 함께 본 직원은 4명. 경상남도는 답변서를 출력해 함께 검토하고 즉시 파쇄했다며 유출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렇게 할 만한 동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자료가 우리 도에서 유출됐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믿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경남개발공사가 제보자 색출을 위해 무단으로 직원들 업무용 컴퓨터에 접근해 답변서를 수집했을 경우입니다. 경남개발공사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합니다. 지금 개인 자체가 PC에 보안도 다 걸려가 있고, 자기 비번도 다 돼 있고, 들어가는 거는 시청하는 불가능하다. 두 기관이 부인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이든 불법입니다. 감사관실이 유출했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되고 누군가 경남개발공사 직원들 컴퓨터에 무단으로 접근했다면 형법상 비밀 침해죄에 해당합니다. 경상남도 감사관실 또는 경남개발공사 어느 기관에서 일어난 불법 행위인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지난해 개교가 최종 무산된 영국 에버딘 대학교의 하동 캠퍼스 문제 기억하시는지요? 경상남도와 하동군 등이 대학 캠퍼스 유치를 위해 그동안 90억 원 넘는 돈을 들였지만 이 가운데 과연 얼마나 돌려받을지 앞으로 책임 공방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 해양 플랜트 인재 양성 기간을 목표로 지난 2013년 야심차게 시작된 영국 에버딘 대학 캠퍼스 유치 사업. 교육부 설립 승인을 받고도 조선과 해양 플랜트 경기 침체 등에 그동안 3차례 개교가 연기되다 지난해 5월 사업이 최종 무산됐습니다. 영국 에버딘대 하동 캠퍼스 예정지. 주변에는 이미 대규모 시설이 들어섰지만 평일 낮에도 오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비와 군비 등 79억 원을 들여 2년 전 완공된 기숙사 건물은 굳게 문이 잠긴 채 적막감마저 감돕니다. 경상남도와 하동군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청은 법무법인을 선임해 기숙사 비용과 대학 설립 준비비 등 91억 원을 되돌려달라고 에버딘 대학 측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에버딘 대학 측은 사용된 비용 일부만 돌려줄 수 있다며 기숙사 등 시설물 배상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협상에서 양측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국제상공회의소 중재까지 필요해 장기간 책임 공방이 불가피합니다. 경상남도와 하동군은 국내 연구소 유치나 교육장 등으로 시설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미래 수요 예측에 대한 실패, 그리고 이제 상황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정을 투입하는 행정력의 경직성이 또 복합된 재정적인 예산 또 혈세를 낭비한 사례이고, 장밋빛 청사진만 믿고 시작해 최종 무산된 해외 대학 유치 사업. 예산과 행정력 낭비에도 정작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 후유증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황지락입니다. 김해 신공항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부산을 중심으로 부산 가덕도가 대안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경수 경남지사는 공항 입지에 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고 밀양을 지지했던 대구 경북을 설득해야 하는 사회적 합의 절차도 남아 있습니다. 신공항 연속 보도 그 3번째 순서, 김대진 기자입니다. 새해 들어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해 신공항 백지화를 관철시키고 올해 3대 핵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제3지대에 동남권 관문공항을 반드시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상인은 이미 올해 10대 사업의 최우선 과제로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내세웠고 시민대책위도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민홍철 민주당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신공항 금정단장인 김정호 의원도 가덕도 대안론을 애둘러 인정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게 동남권에 만들어져야 된다. 관문공항을 해야 된다. 그거를 찾아내면 됩니다. 저는 그랬을 때 선택지가 넓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국토부는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인천공항 집중화로 제2허브공항이나 관문공항을 지향하는 동남권 신공항에 부정적이고 중대한 하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수도권 논리를 넘어서야 합니다. 여기다 신공항 입지에 대해 경상남도는 아직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속하게 이 부분의 재검토 여부, 그리고 만일에 정부 차원에서 재검토한다면 소음 피해도 최소화되고 동북아의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과거 밀양 신공항으로 뜻을 같이 했던 대구 경북의 정서도 설득해야 합니다. 이제 공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지만 가덕도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찾아온 추위는 금세 누그러졌습니다. 찬바람도 많이 잦아들었고요. 기온도 다시 예년 수준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은 0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도 7도까지 오르며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대기 확산도 원활한 편이어서 미세먼지 걱정 없겠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오후에는 구름도 거의 지나지 않아 하늘빛 쾌청하겠습니다. 특보 지도는 오늘도 온통 주황빛을 띠고 있습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지역들인데요.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함이 특히 심한 가운데 경남 전 지역으로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화재 사고는 물론이고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으로 낮은 구름이 많이 지나며 다소 흐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지금보다 구름량이 많이 줄어들겠고요. 시야도 더욱 깨끗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많게는 5도가량 높습니다. 동부 지역은 의령과 창녕, 밀양 영하 1도, 거제는 4도까지 올라 있고요. 낮 기온도 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많이 높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기온 함양과 산청 2도를 비롯해서 대부분 영상권으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진주와 사천이 9도로 10도 가까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어제 해상에 내려진 풍랑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당분간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며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 오전에는 눈이나 비가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 중소벤처기업청이 관련법 개정에 따라 제조 창업 활성화를 위해 교통유발 부담금과 지하수 이용 부담금 등 부담금 면제를 확대합니다. B&K 금융그룹이 경남과 부산, 울산 지역의 유망한 벤처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325억 원 규모의 동남권 일자리 창출 1호 펀드를 운영합니다. 산지 직송 판로 확보 등으로 밀양시 농산물 직거래 매출액이 지난해 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이경남몰에서 경상남도가 다음 달 6일까지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B&K 금융그룹이 경남은행과 부산은행을 통해 설을 앞두고 자금 부족을 겪는 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조 원 규모의 대출 지원에 나섭니다. 지원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로 한 업체에 최고 30억 원까지 대출 지원합니다. 특히 창업 3년이 안 된 중소기업이나 B&K그룹과 10년 이상 된 거래기업, 생계형 소상공인, 일자리 창출기업과 자치단체 전략산업 중소기업들은 금리를 최대 1%까지 감면 우대합니다. 경남도 내 교원은 공문 감소에는 만족하지만 전시성 행사 축소에는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새마을연구소에 의뢰해 행정 업무의 경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공문 열람의 감소 노력이 85포인트를 넘어 크게 개선됐고 민주적인 업무 나눔과 관행적인 전시성 행사 축소 등은 75점 이하로 평가가 악화됐습니다.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창원 북면 신도시에 경상남도 교육청이 고교 신설을 추진합니다. 도교육청은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오는 4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 창원 북면 감계지구의 고등학교 설립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학교 총량제로 인해 고교 신설이 쉽지 않은 문제라며 지난해 창원 마산 가포구의 북면 이전을 추진했으나 무산됐습니다. 공무원 2명으로부터 승진 청탁 뇌물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창호 전 경남 함양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일형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임정군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함양군수로 재직하며 국민 복리 향상을 위해 기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마산 동부경찰서는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집 종업원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62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밤 10시 20분쯤 창원의 한 술집에서 평소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다며 종업원 B씨가 술을 주지 않자 B씨를 폭행하고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둘러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